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술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술평가를 실기시험 보는데 왜 하는 걸까? 이 부분 제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이 비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시면서 어떤 뭐 작은 실수라든지 이런 작은 미스들이 어떻게 보면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감독관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기시험을 감독관님들이 한 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코스를 정확하게 찍기가 어떤 우리 인간의 시야로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찍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그 실 비행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술 평가에서 같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결정지지 않나.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구술 평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감독관님들이 질문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구술평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감독관님 앞에 앉아서 정정당당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술평가 자격증 명칭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비행 시 필수 휴대 서류, 조종자 자격증, 그 다음에 비행 기록부, 비행 승인서, 기체 신고서, 안전성 인증서,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격증을 따신 후에 이제 내가 비행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꼭 이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휴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비행 승인 지역, 각 지역 지방항공청 3일 전 들어온 원스톱 사이트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을 승인을 받아서 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신 후에 내가 드론을 운영을 할 때 어느 지역을 비행을 할 때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뭐 국방부에 허가받는 거, 또 드론 원스톱에서 비행 승인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 비행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비행 금지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 518, P61, P62, 63, 64, P65 이런 부분은 원전 지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P73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알파 3007m에 오면은 격추를 시키고, 브라보 같은 경우는 8.4km에 경고 사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감독관님들이 이제 질문할 때는 뭐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얘기해봐라, 또는 뭐 월성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P62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늘 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비행 제한 구역 R75 수도권. 자, 관제구라는 것도 이제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관제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면은 수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200m 이상 상공을 관제구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방항공청, 지역별 이제 지방항공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 있다. 자,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그 항공청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비행 장치 신고는 자체 중량 2kg 초과 시 신고를 한다. 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행 장치 신고는 자체 중량 2kg. 자체 중량은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뺀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비행 장치 신고는
자체 중량 2km 초과 시에는 신고를 합니다. 안전성 인증검사와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전성 인증검사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25kg 초과 이럴 때는 안전성 인증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안전성 인증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럴 때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25kg 초과 인증받아야 되고, 초과는 25kg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25. 뭐가 돼야 되겠죠. 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한다. 항공 촬영 신청.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승인 신청하고 이 항공 촬영 신청은 또 다른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 촬영 신청은 7일 전 국방부에서 신청을 한다. 이 원스톱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 신청은 7일 전 국방부에 신청을 하고, 어디서 하냐면 드론 원스톱에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 우리가 4페이지로 나눠 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밑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드론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고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해야 하는 곳은 119 경찰서, 지방항공청, 항공철도 사고위원회. 자, 비상시 조치 요령. 여러분들 기체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기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비상이라고 외친 다음에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로 빨리 착륙을 시킨다. 그 다음 이륙시 기체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주변에 비상이라고 외친 후 바로 착륙하여 기체를 점검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알리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다. 비행 중 GPS 수신 시 신호가 없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비상이라고 알려 사람들이 드론으로부터 대피하도록 하자. 자, 그럼 자세 모드를 변환하여 인명시설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빨리 착륙시킨다. 만약 자세 모드 변환 후 조작이 원활치 않으면 인명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빨리 불시착시킨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좀 이제 한두 번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체를 운영하다가 이제 어떤 신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모드를 한번 변형을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드를 한번 변형해 보면은 거의 만약에 이제 GPS 모드로 활용을 하다가 신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에티 모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에티 모드로 됐다고 해서 바로 또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륙시킨 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노탐, 항공 고시보. 그래서 안전 운행을 위한 각종 항공 정보를 수록하는데 최대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그리고 AIP도 있죠. 그렇죠? AIP는 항공 정보 간행물로 비행에 관련된 연구성 있는 항공 정보를 수록한다. 멀티콥터의 분류에서 프로펠러 개수로 구분, 뭐 우리가 4개, 날개 4개, 쿼드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토콥터 10개는 데카콥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4개짜리, 6개짜리를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 4가지 힘. 자, 센서의 종류.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이로 센서, 기체 자세를 잡아준다. 기압계 센서, 고도 측정, 가속도 센서, 가속도 측정, 시작의 센서는 방위각 측정,
그 다음에 GPS는 위치 측정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IMU 있잖아요. IMU에는 여기는 이제 자율 센서라든지 기압기 센서,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IMU라 관성 측정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구술평가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고홈 기능, 이거는, 뭐, 영어로 지난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return to home에서 RTH, 요 기능이 되겠죠. RTH. 여기 글자가 조금 저기 하는데, RTH 기능, 이것도 뭐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RTH 기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홈 기능, 예를 들어서 뭐 기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떤 뭐 이제 기체가 이륙했던 장소에 그대로 다시 이륙을 시키는, 착륙을 시키는, 그래서 RTH 조종기의 고홈 키를 이용하여 키를 작동하였을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이륙 지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RTH 기능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RTH Return to Home이 되겠죠. fail-safe는 제가 뭐 이제 지도조종자 강의에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긴 경우 기체가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찾아와 착륙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fail-safe. fail-safe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만약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발에. 근데 이 브레이크가 혹시나 안 될까봐 핸드브레이크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 핸드브레이크도 혹시 안 될까봐 이제 전자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는 2중, 3중 안전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가 나와 있는데요. 변속기. 그래서 FC에서 계산해 보낸 값을 각 모터에 전달해주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터에 브러쉬 모터, 브러쉬 리스 모터가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 변속기 ESC,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그래서 변속기는 브러쉬 리스 모터에 이 변속기는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겠죠. 자, GPS 모드와 에티 모드의 차이. GPS 모드는 위치 정보를 받아 기체의 위치와 자세를 유지함. 에티 모드는 기체의 수평만 유지, 방향은 유지하지 않음. 이 두 모드로 우리가 비행, 실기 시험에도, 조종자 실기 시험에도 이 두 모드로 비행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뭐 실기평가서 시험할 때는 전부 이 에티 모드로 이제 비행을 그 코스대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자, 비행 원리. 전진, 후방 모터 증소. 기체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두 개의 모터, 예를 들어 쿼드코프터 예를 들면 날개가 4개 있으니까 전진할 때는 후방의 모터를 RPM을 더 올려서 기체를 약간 기울여서 전진하게 되는, 또 후진 마찬가지, 전방 모터 2개를 RPM 올려가지고 뒤로 기울여서 후진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행 원리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 배터리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왜냐하면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성이라든지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취급상 이런 부분들은 뭐 상온, 충격주의, 특히나 이런 충격에는 주의해야 되겠죠. 습기가 많은 지역 보관 금지. 모든 기계,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습기라는 것은 큰 독이 되죠.
그래서 습기가 많은 지역 보관 금지, 셀 간 전압 차이가 심한 경우 사용 금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관이 변형된 배터리 사용 금지. 특히나 이제 리튬 폴리머 같은 배가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아까워서 자꾸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사용 금지. 장기 보관 시 40에서 60% 상태로 방전 후 보관한다.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40에서 60 뭐 충전 후 보관한다. 이런 형태도 되겠죠. 40에서 60 충전 후 보관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실제적으로 쓸 때는 이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이제 방전시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40에서 60 방전 후 보관한다. 자, 피치 프로펠러가 이례전을 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 프로펠러가 피치 같은 경우 프로펠러가 이례전을 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거기 프로펠러의 사이즈 표시가 있거든요. 3090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앞에 30이란 말은 이 프로펠러가 보통 드론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이 하나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즈 30인치, 물론 1인치는 2.5 몇 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 길이를 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 이거를 이제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치는 기하학적 숫자 개념이지 절대값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상대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진 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뒤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앞으로 가는 거리가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치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절대값이 아니고 그냥 기하학적 숫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KV, 모터의 1V의 전압이 줬을 때 1분간 회전하는 수를 나타낸다.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 헬리콥터는 단축 변동 피치, 멀티콥터는 다축 고정 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도 이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축이라든지 이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제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 이 헬기 같은 경우에 단축 변동 피치는 어떻게 보면 변동 피치, 이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헬기 날개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전진 블레이드하고 뒤로 가는 날개가, 뒤로 가는 후진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양력의 차를, 왜냐하면 전진하는 거는 양력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이 되고, 뒤로 가는 거는 양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양력 불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핑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양력의 불균형을 이제 해소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축 변동 피치를 활용을 하고, 멀티콥터 다중 고정 피치. 우리가 이 고정 이게 다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쿼드형이 있고 또는 헥사형이 있고 6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C라든지 이런 게서 모터에다가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전달을 해줄 때 이거를 다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들에 있어서 4개, 뭐 쿼드콥터라면 4개에 있어서 약간의 양력 불균형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종자가 이런 부분들을 조종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 피치, 고정 피치, 단축 변동 피치, 다축 고정 피치다. 비행 금지 기상 조건, 눈, 비, 안개, 우박, 뇌우, 번개, 강풍, 뭐 당연히 이럴 때는 이제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종자 준수 사항이 있네요. 조종자 준수 사항. 뭐 조종자 준수 사항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이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이건 당연하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행 금지. 그래서 일몰후 일출 전까지 비행 금지, 야간 금지,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비행 금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만 비행, 음주 비행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보시게 되면은 일몰 후라든지 육안으로 이런 식별할 수 없는 거리, 비가시권 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특별 비행 신청을 따로 이제 받아가지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조종자 준수사항에는 특별 비행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금지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준수사항 이거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 과태료가 한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이 관제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제권 비행, 여기도 또 따로 이제 과태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자 준수사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비행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실 때는 항상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숙지를 안 하시게 되면 이제 밑에와 같은 이런 큰 과태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 이거 300만 원 이하. 자, 그다음에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한 경우 이것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근데 안전성 인증 받지도 않고 기체를 조종자 증명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도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아까 얘기했던 최고가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여기다 우리 저기 추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체 비행장치 신고할 때, 이제 서류가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2kg 이상, 이 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비행장치 신고할 때 이제 필요 서류, 여기 비행장치 신고할 때 여기서 지난번에 요즘에 이제 좀 자주 감독관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건데, 이 비행장치 신고는 자체 중량 2km 초과 시에는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첫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체를 구매할 때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재원표면, 기체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기체 안에 재원표하고 성능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은 뭐냐면 가로 15cm, 그 다음에 세로 10cm의 측면 사진이야. 정면 사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로 15cm, 세로 10cm, 정면 사진,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측면 사진이다. 세로 10cm, 측면 사진이다. 자, 3가지 비행장치 신고할 때 3가지. 첫 번째로 계약서가 되겠죠. 기체 구매할 때 계약서.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있다, 이런 권리가 있는 서류죠. 계약서, 구입 계약서. 자, 두 번째로는 재원표하고 성능표. 세 번째는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 사진은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 사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술평가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기체가 있어요. 시험 보시는 기체에 대해서 감독관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교관님들이 이 감독관님들한테 이런 이제 기체, 우리는 이런 기체를 시험 보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감독관님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독관님이 그 기체 이제 이 재원 및 성능표를 보고 이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고 이 기체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질문이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체로 보시는 이 610 이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체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기체의 제원 및 성능표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시험에 갈 때 저희도 이제 기체 여러 대로 시험을 보지만 하나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거를 뭐 단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체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나 이제 어떤 형태로 물어보나 요것만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체 재원에서 뭐 형식명 이런 거보다도 이런 이제 이름도 기체명이 뭡니까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고 기체 치수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뭐 가로 우리 거는 1723이고 뭐 가로 세로는 같겠죠, 그렇죠? 높이 이렇게 됩니다. 또 접었을 때는 기체가 폴딩이 될 때는 접었을 때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기체를 폴딩을 할 때. 그래서 가로 이렇게 되고 세로 당연히 같겠죠. 뭐 접었을 때나 폈을 때는 높이는 같겠죠. 자, 동력 장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배터리는 22.2V에서 16,000A 배터리 두 개를 씁니다. 이거는 뭐 12,000짜리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기체는 12,000짜리 뭐 22,000짜리도 쓸 수 있고 11,000짜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모터는 뭐 제조사명은 뭐 큰 적인데 이 모터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터 사이즈. 이거는 가끔 질문을 잘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기체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 그 기체 모터 보시면은 81mm 높이 20mm거든요. 얘도 25kg 이상이기 때문에 모터가 얘보다 더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요. 근데 모터 사이즈는 그 외형의 길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형 내부에 있는 전자석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체를 외워야 되겠죠.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모터, 헥사콥터 같은 경우에 6개가 되어 있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프로펠러에 보면 3090이라는 게 이제 무슨 우리가 프로펠러를 보게 되면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론 같은 경우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두 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운데가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그래서 사이즈는 30인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인치다. 그리고 피치 값은 9인치다. 3090이었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9인치가 앞으로 간다. 근데 이 9인치가 간다는 값은 절대값이 아니다. 상대평이 불어올 때는 좀 더 덜 갈 수도 있고 보면평이 올 때는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절대값이 아니다. 킬로볼트 1볼트당 모터 회전수 FC는 어떤 FC를 쓴다. FC 프라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량 및 기타 기체 중량 그래서 물통 배터리 포함 19kg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26kg 최대 탑재 중량 7L 7kg 유효 탑재 중량 7kg 7L 순항 속도는 이렇고 최대 속도는 이렇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술평가에서 질문을 할 때 이 기체에 관한 재원 및 성능을
한두 번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건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술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한 5장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구술평가에 대해서는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